네,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션 엘리먼트 웨비나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잘 만들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1시간 동안 딱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영상기획서 작성 방법이에요. 영상기획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많은 분들이 영상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데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기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짧게나마 제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도비마스터라는 디자인 강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SNS 광고 영상을 위한 프리미어 프로 기획부터 편집까지라는 책을 출간을 하였습니다. 또 1인 가구 온라인 쇼핑몰인 나 혼자 살림에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관리하고 있는 디자인팀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조금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미션은 제가 던지는 질문에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이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네. 아직 많은 분들이 답변 안 들어와셔서 답변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정리한 내용을 조금 영상의 종류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를 준다라는 정보성 영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영상. 그리고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유행하는 영상이죠. 바로 일상의 내용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 그리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광고 영상 등이 있는데요. 영상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두 번째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두 번째 미션 여러분들은 왜 그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한번 이유를 남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음, 홍보를 통해서 광고 극대화 많이 봐야 화제가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되게 다양한 주제가 있네요. 이유들이 있으시네요. 또 남겨주실 분들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대상에게 노출을 시키고 싶어서요. 상품을 알리고 싶어서요. 네, 답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를 총 3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싶어요. 아까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제일 많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영상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싶어요 라는 이유가 제일 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세요? 바로 시청자가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도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으면 채널을 구독을 하죠. 그리고 광고 영상을 보다 보면 너무 사고 싶은 거야, 이 제품이. 그러면 제품을 구매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인플루언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플루언서는 자신만의 콘텐츠로 다양한 협찬이나 광고 제의를 받아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나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가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시청자가 좋아하는 영상의 조건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당연히 멋지게 촬영된 영상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나요? 두 번째, 다양한 모션 효과를 넣어서 정말 고퀄리티의 영상물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물론 두 가지의 조건도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영상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영상기획서를 작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영상기획서가 왜 중요한지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요. 영상기획서가 아주 탄탄하게 잘 된 예시입니다. 한번 영상을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굉장히 재밌었죠. 네, 아주 재밌었죠? 여러분, 해당 광고 영상은요, S1이라는 CCTV 보안업 회사예요. 이 보안업, S1에서 보안업은 딱딱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제작된 광고 영상이에요. 해당 광고는 지금 여기 조회수 보이시죠? 조회수가 유튜브에서만 약 700만 회를 기록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정말 고퀄리티로 촬영된 것처럼 보이세요? 이 영상은요, 오로지 CCTV로만 촬영된 영상이에요. 그렇게 정말 좋은 카메라로 촬영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멋진 모션 효과가 들어갔나요? 딱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영상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해당 이유는 저와 함께 다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원 광고 영상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요. 바로 영상 기획을 할 때요. 타깃층을 MZ세대로 설정을 했어요. 이 MZ세대의 특징은요. SNS로 소통이 정말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MZ세대로 타깃층을 잡았기 때문에 MZ세대의 타겟층을 설정한 만큼 영상을 제작할 때 MZ세대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 걸그룹 노래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내용을 소재로 활용을 해서 기획한 내용대로 굉장히 유쾌하게 영상을 풀어냈어요. 그래서 S1 광고 영상을 본 MZ세대들이 정말 막 공감도 되게 느끼고 재미를 느껴서 서로서로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더욱더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이렇게 영상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반응이 정말 다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상기획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는데요. 영상기획서 도대체 뭔가요? 영상기획서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작 방향성에 대한 큰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기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영상기획서 그냥 대충 하면
대충 작성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영상 기획서를 왜 꼼꼼하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유 첫 번째, 시청자에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영상 기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작정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요. 어느새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내용이 산으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왜곡되어서 전달이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영상 기획서는 한마디로 영상을 제작을 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획서 작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 제작 과정이 정말 정말 수월해져요. 모든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요, 기획서를 바탕으로 제작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영상 한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때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시간, 비용, 제작에 투입되는 스텝의 인원수, 그리고 편집 스타일들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돼요. 영상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은요, 기획서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영상 제작 과정이 수월해지기 위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제가 영상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영상 기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영상 기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크게 7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작 의도. 두 번째, 스텝 선정. 세 번째, 스케줄 정리. 네 번째, 톤앤 매너 설정. 다섯 번째, 대본 작성. 여섯 번째, 레퍼런스 수집 및 분석. 그 다음에 7번째는 스토리보드입니다. 각각의 7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저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획서에 들어갈 내용이죠. 제작 의도입니다. 제작 의도를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제작 의도란 쉽게 말하면 내가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주제, 메시지가 있겠죠. 그 주제와 제작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작 의도를 어떻게 구체화하냐?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지 주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광고 영상의 경우에는 주제를 선정하기가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홍보하고 싶은 대상이나 제품 또는 요즘은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자신을 홍보하기도 하죠. 이렇게 내가 홍보하고 싶은 대상을 선정하셔서 주제로 삼으시면 되시는데 일반적인 영상, 예를 들면 브이로그나 정보성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제가 조금 팁을 알려드리자면 일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그 메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인 메시지를 주제로 잡으시고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들 있죠. 트렌드들을 활용을 해서 나의 메시지와 접목시켜서 주제로 삼으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주제로 선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 의도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 두 번째, 앞에서 주제를 선정했다면 두 번째는 타겟층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타겟층 선정이 뭐냐면 내가 만든 영상을 누가 봤으면 좋은지 대상을 선정하는 거예요. 타겟층을 선정할 때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구체적으로 타겟층을 설정을 해야 되냐면, 자,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특정 인물을 딱 집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이 사람한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쉽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타겟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보다 특정 타겟층을 설정을 해서 해당 타겟층이 흥미로워할 만한 소재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설정한 타겟층의 영상을 딱 봤을 때 어때요? 만족도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정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타겟층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타겟층을 설정하는 방법은 정말 정말 다양하지만 자, 쉽게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간추려 보았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이에 따른 연령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뽀로로 아세요? 뽀로로? 뽀로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누가 좋아해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선정한 주제가 연령대와 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연령대를 세분화해서 타겟층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별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타겟층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뷰티 영상을 찍는다고 할게요. 메이크업 영상. 그러면 뷰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관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나의 주제가 성별과 깊은 관계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별에 따라서 타겟층을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직업에 따라서 타겟층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저의 도비마스터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디자인 강의 채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술품몰에 종사하시는 분 또는 신입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세요. 이렇게 영상의 주제가 직업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직업에 따라서 타겟층을 설정해 주셔도 좋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관심 분야에 따라서 타겟층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설정한 주제가 홈 인테리어 꾸미기다라고 하면 홈 꾸미기에 관심이 많은 자취생분 또는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타겟층을 설정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내가 설정한 주제의 특성에 따라서 타겟층이 정말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제에 맞게 타겟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셔서요. 시청자의 반응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작 의도를 구체화하는 그 세 번째 방법은요. 소구점 분석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설정한 타겟층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흥미로워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소구점을 찾는 과정이 좀 다양해요. 제가 소구점을 찾을 때 조금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광고 영상을 촬영한다고 해요. 그러면 홍보할 만한 대상이나 뭐 제품이 있겠죠? 그러면 해당 대상의 장점을 정리해 놓은 상세 페이지나 또는 장점이 적힌 기획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소구점으로 선정하셔도 좋고요. 또는 광고 영상이 또 광고 영상이 제품이라면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의 후기를 보면서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좋아했는지 또 주의 깊게 본 부분은 무엇인지를 소구점으로 선정하셔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할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요. 제가 근무하는 나 혼자 살림이라는 쇼핑몰에서 3단 접이식 매트리스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당 매트리스의 좀 장점을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 접을 수가 있어요. 3단으로. 그래서 좁은 공간에 넣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소구점으로 잡았어요. 이게 우리가 접이식이니까 이거를 소구점으로 잡자라고 해서 광고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광고 영상을 제작할 때 매트리스를 접어서 냉장고 같은 좁은 틈새 있죠. 그 틈새 사이에 넣는 영상 하나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좁은 공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매트리스를 접었을 때 그 사이즈를 줄자로 측정을 해서 그 줄자로 측정된 사이즈를 좀 확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 소구점을 찾아서 영상에 어떻게 나타낼지 잘 분석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작 구도가 제일 먼저 설정이 되었다면요. 우리는 두 번째 단계예요. 영상 기획서에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인 바로 영상 제작에 투입될 스텝을 선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영상은 물론 혼자 촬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몇십 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영상이 제작되기
몇십 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분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텝을 선정을 할 때 무작정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데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예산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예산에 따라서 투입되는 촬영 장비, 촬영 장소, 그 다음에 스텝 인원수까지 정말 달라지게 돼요. 한 개의 영상이 나오기까지에 필요한 총 예산을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촬영 장비를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영상의 내용과 예산에 따라서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가 정말 정말 달라지게 돼요. 그때 어떤 장비를 사용할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스텝을 선정하실 때 장비 사용에 조금 더 능숙한 스텝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스튜디오의 규모를 고려하셔야 돼요. 자, 되게 조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왜 스튜디오 규모로 고려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촬영할 때 보통 뭐 방 안에서 찍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 렌탈 스튜디오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때 렌탈 스튜디오마다 각각의 규모가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렌탈 스튜디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좀 한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촬영할 스튜디오 규모를 고려를 해서 스텝을 선정하실 때 촬영장에 방문할 인원수를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델 섭외 여부입니다. 영상 기획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다 보면 모델이 필요한 장면들이 있어요. 이때 내가 총 예산을 생각을 해서 모델을 섭외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냥 내부 인원들로 충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스텝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모델을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고 딱 마음을 먹었다면은 모델을 선정할 때 좀 팁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내가 모델을 선정할 때 내가 설정한 타깃층 있잖아요. 타깃층과 유사한 나이대의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모델분은요, 제가 실제로 나 혼자 살림이라는 브랜드 영상을 찍을 때 참여하신 모델분이세요. 나 혼자 살림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타겟층을 20대에서 30대 자취생분들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을 섭외할 때도 타겟층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 20대에 있는 초반의 배우를 섭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타겟층과 유사한 나이대로 모델을 선정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요. 더욱더 영상을 볼 때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의 몰입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타겟층에 맞게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스텝 선정이 끝났다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작을 하기 전에 우리 항상 새해 되면 뭐예요? 계획 세우시죠. 자,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스케줄 일정을 작성을 해 보실 거예요. 스케줄을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하는 일정은 총 8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기획서 작성 일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촬영 장소 섭외 일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촬영 준비 과정 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촬영이 완료가 되었으면 촬영본을 정리하는 일정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컷 편집하는 일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 보정하는 일정, 그 다음에 2D 작업을 하시는 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업로드하는 일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을 할 때 어떻게 일정을 짜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좀 되시겠죠? 자, 스케줄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스케줄표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달력에 적으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구글 캘린더 또는 뭐 네이버 캘린더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니까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스케줄을 정할 때 뭘 먼저 선정을 하냐면 최종 업로드일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자, 이거를 먼저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감 기한일을 고려해서 제작 일정을 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업로드 날짜를 먼저 설정하시고 일정을 짜시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최종 업로드하는 날짜가 언젠지를 먼저 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 기획서를 작성하는 일정 스케줄을 정하는 겁니다. 영상 기획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어떻게 제작할지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기획서를 수정하고 최종 확인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뭐 큰 회사에서 직접 촬영하시는 경우에는 뭐 상사분들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넉넉하게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스튜디오를 선정하는 일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답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일에서 3일 정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왜 답사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냐면 스튜디오를 사진을 봤을 때 직접 스튜디오를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으로 봤을 때랑 직접 가서 봤을 때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막 실제로 가면 좁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직접 가서 보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답사 시간까지 고려를 하셔서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촬영 날을 먼저 선정합니다. 자, 보통 소규모 촬영 같은 경우에는요. 3시간에서 길면 뭐 5시간, 뭐 하루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뭐 내가 촬영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촬영 내용에 따라서 일정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촬영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상 기획서를 바탕으로 촬영에 필요한 장비랑 소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준비하는 일정을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은 온라인 시대잖아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소품을 주문하고 배송받는 일정까지 넉넉하게 고려를 해서 저는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또 CJ 파업이라서 좀 말이 많은데 이렇게 또 CJ 파업이 되면은 되게 일정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소품을 받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일정을 정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촬영보 영상 촬영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은 편집 과정이 이건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내가 촬영된 영상물 중에서 불필요한 영상들은 내가 사용하지 않을 영상들은 삭제를 하고 내가 제작할 때 필요한 영상만 구분하는 일정을 정해요. 이런 거는 뭐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고 영상본이 많으면 뭐 이틀에 걸쳐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제작할 영상들을 정리를 했으며 이제 컷 편집이죠. 불필요한 영상을 제거하는 컷 편집 작업 일정을 설정합니다. 컷 편집 일정은 촬영된 영상물의 길이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촬영한 내용이 많으면 조금 더 넉넉하게 일정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컷 편집이 완료가 되면요. 그 다음에 저는 색보정이 들어가요. 색보정 작업이 이렇게 색보정을 작업을 하고 영상에 내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색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색보정 작업이 끝나면 2D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2D 작업은 쉽게 말하면 영상에 자막을 넣거나 또는 다양한 모션 효과를 주어서 영상 작업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편집한 작업물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해당 부분도 좀 넉넉하게 고려하셔서 좀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케줄 일정이 조절이 되었으면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으셔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영상을 확인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스케줄 일정이 조절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만들 계획을 잡아볼 거예요. 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바로 톤 앤 매너를 설정하는 겁니다. 톤 앤 매너는요, 한마디로 영상에서 일관되게 느껴지는 분위기 또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톤 앤 매너를 결정할 때는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촬영된 촬영물 자체의 영상 분위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영상의 색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표현 방법에 따라서 톤 앤 매너가 많이 결정이 돼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톤 앤 매너를 결정하는 제일 첫 번째는요, 바로 영상의 분위기입니다. 영상의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영상을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의 장소 또는 연출 방법 또는 편집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할게요.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 밝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밝은 장소에서 이야기할 때보다 어디서 이야기하는 게 더 몰입도가 올라가요? 어두운 장소에서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몰입감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영상을 딱 봤을 때 무서운 분위기가 더욱더 강조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의 분위기를 설정할 때는 내가 설정한 주제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톤의 매너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영상의 색감입니다. 영상의 색감은 영상을 딱 봤을 때 영상에 표현된 전체적인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면서 색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색감과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짠! 굉장히 예쁜 모델이 등장했죠. 네, 바로 접니다. 자,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 어떤 색감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딱 이 사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파란색 색감이에요. 그리고 분위기는 어떤가요? 되게 뭔가 청량하면서도 되게 소녀 같고 되게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주잖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볼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의 색감은 짠!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검은색 색감이죠? 그리고 분위기는 어때요? 굉장히 딱 도도해 보일 것 같고 되게 차분한 느낌을 주잖아요. 이렇게 색감의 동일 인물이지만 색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할 때 색 보정을 꼭 해야 되는 그 큰 이유는요. 바로 아이고, 내가 기획한 의도대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좀 햇살이 들어오는 약간 따뜻한 느낌을 원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요. 노란색 톤, 이제 색 보정을 하실 때 노란색 톤의 계열로 색 보정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영상이 따뜻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 보정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영상을 촬영했을 때 카메라에 담기는 제품 색상과 실제 제품 색상의 차이를 조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색 보정을 많이 합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에 보시면은요, 리얼 파차라는 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영상을 찍었을 때 지금 카메라를 딱 찍었을 때 보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자, 이 색상 기억하시고요.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원, 투, 쓰리, 짠! 어떠신가요? 다시
원본 갑니다. 원본. 자, 다시 보정.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색 보정을 하면서 실제 제품 색상과의 차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꼭 색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프리미어 프로 킨 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색 보정을 할 때 좀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좀 예제 자료를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 이렇게 촬영 영상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색 보정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원본 영상 클립 선택하시고 여기 루메트리 색상 창에서 이렇게 색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색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색상을 했다고 요렇게 보라색으로 바뀌거든요. 나 색 보정 완료됐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저는 바로 영상 원본에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원본에 색 보정을 하게 되면요. 영상 원본이 손상이 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프로젝트 패널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새 항목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해당 항목 클릭하면은요. 조정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뿅 하고 조정 레이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해당 조정 레이어를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합니다. 영상 위에 올려 놓으시고요. 그대로 내가 보정할 영상 길이에 맞게 이 조정 레이어 클립의 길이를 조절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합니다. 자, 조정 레이어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보정하시는 거는 자유롭게 원하시는 분위기에 따라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조정 레이어 눈을 꺼보면 원본 영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보존이 돼요. 근데 조정 레이어 눈을 다시 키면은 짜잔 이렇게 색 보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조정 레이어를 활용하면 조금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클립이 정말 여러 개예요. 그러면 지금 3개밖에 없지만 더 많이 클립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톤 앤 매너는 통일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상을 하나씩 클릭하면서 색 보정을 하는 것보다 조정 레이어를 통하면 한 번에 이렇게 색 보정을 통일감 있게 줄 수가 있어요. 이 조정 레이어 길이를 조금 조절을 하면요. 이 부분은 영상 보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된 거 보이시죠? 다시 자 보세요. 다시 조정 레이어 길이를 이렇게 길게 늘리면 짜잔 이렇게 보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조정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 갈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어떤 영상 화면에서 조금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은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마스크를 이용합니다. 우선 내가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은 부분에 조정 레이어를 똑같이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조정 레이어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패널에 가셔서 불투명도 오퍼시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보통 특정 부위를 할 때는 요 펜 툴, 펜 모양 있죠? 요거를 선택해서 많이 보정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딱 선택하시면 마스크가 딱 생겨요. 이 상태에서 여기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내가 보정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짜잔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스크 패더 부분은 한 50 정도 줘요. 마스크 패더는 이 가장자리를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채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자, 보세요. 짜잔. 다른 데는 보정이 안 됐는데 특정 부분만 색 보정이 된 거 보이세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어때요? 이렇게 특정 부분만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색 보정하실 때 해당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보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톤앤 매너를 결정하는 세 번째는요. 바로 영, 바로 영상 표현법입니다. 영상의 제작을 할 때 다양하게 나타나는 영상 표현법인데요. 제일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배경음과 자막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배경음입니다. 배경음은요,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배경음은 영상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요소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미쳐요. 영상을 하나 보고 올 거예요. 해당 영상은 각각 같은 영상이에요. 근데 배경음악만 달라져요. 배경음에 따라서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자, 영상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Broken into, torn apart. 자, 여러분, 지금 정말 장면은 똑같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만 바뀌었다? 배경음만 바뀌었다. 자, 영상의 배경음악에 따라서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시죠? 자, 첫 번째 음악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음악이 어때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아, 비행기를 타고 놀러를 가는구나, 여행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음악 같은 경우에는요. Broken into. 딱 들었을 때 어때요? 배경음악 자체가 우울하고 아련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딱 영상을 봤을 때, 아, 누군가를 놔두고 그냥 떠나는 느낌이구나. 뭐 이런 느낌을, 되게 아련한 느낌을 주잖아요. 이렇게 배경음악에 따라서 영상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고요. 또 영상의 정보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획을 하실 때 내가 만든 영상의 톤이 어떤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 톤에 맞게 배경음악을 고를 때 밝은 느낌으로 갈 건지 또는 어두운 느낌으로 갈 건지를 잘 선택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방법 중에 그 톤앤 매너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는 바로 자막이에요. 자막은 한마디로 영상에 등장하는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자막은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자막은 영상의 분위기, 정보를 전달을 해주긴 하지만 영상의 분위기를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작할 영상의 톤에 맞게 자막의 디자인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능 또는 리뷰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막이에요. 이렇게 내가 시청자들에게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좀 자막에 입체감을 주어서 생동감 있게 만든 자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리는 이미지. 요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감성적인 영상에 많이 사용되는 자막이죠. 예를 들면은 감성적인 브이로그 같은데 손글씨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손글씨체가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을 많이 줘요. 그래서 어, 해당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톤에 맞게 자막의 디자인도 적절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자막 폰트 어디서 다운받으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무료랑 유료랑 다 쓰거든요. 유료 같은 경우에는요. 라이센스 걱정이 좀 부담이 덜한 산돌구름이라는 어, 자, 유료 폰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 폰트 다운받을 때는요.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눈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라이센스 확인하시고 폰트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어 폰트 같은 경우에는 다폰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다폰트라는 사이트는 외국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마다 이제 영어 폰트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때 폰트 다운받으실 때 100% 프리로 체크를 해주시면은요. 상업적으로 무료로 가능한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막을 할 때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자막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때 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프리미어 프로를 좀 화면을 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자막을 조금 미리 제작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막을 만들었어요. 자막을 만들 때 컬러가 너무 휘황찬란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메인 컬러랑 뭐 이제 이렇게 메인 컬러랑 보조 컬러를 사용하셔서 이 자막을 컬러를 입혀주시면 되시고 자, 내가 이렇게 자막을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막을 이 디자인을 정말 자주 사용할 것 같아. 그러면 자막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자막을 저장하는 방법. 여기 자막 클립 있죠? 자막 클립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요. 여기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내보내기, 영어로는 익스포트 에이즈 모션 어쩌고 저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약해서 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메뉴를 클릭하면 로딩이 되면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내보내기라는 창이 딱 나타나요. 이때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날짜로 해서 리얼 파차 제가 리얼 파차 자막이라고 이름을 적을게요. 그리고 저장하는 대상은 저장하는 곳인데요. 저는 보통 로컬 템플릿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키워드는 따로 나머지는 손댈 것이 없고요. 그냥 확인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완료가 되면 닫기가 돼요. 자, 내가 저장을 했어.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기본 그래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찾아보기라는 요 카테고리 선택하시면은요. 정말 일반 기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짜잔 여기 보이시나요? 아이고, 여기 보면 제가 저장한 게 딱 나타나죠. 이거를 저장한 거를 왼쪽 마우스로 꾹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딱 올려놔 봐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자막이 그대로 나타나죠. 내가 만든 디자인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똑같이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우왕 이렇게 폰트가 바뀌네요. 여기에 그냥 우왕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폰트를 자유롭게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치까지도 자막이 나타나는 위치까지도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자막을 자주 사용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자막을 저장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료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잠시만요. 자, 그리고 톤 앤 매너 설정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본을 작성을 할 거예요. 대본의 경우에는요. 영상에 담긴 대사 또는 나는 대사를 할 게 없다. 그러면 뭐 자막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막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해당 앞에서 보시는 이미지도 제가 실제로 영상에 들어가는 자막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대본을 미리 작성해 놓으면 좋은 게 우리가 레퍼런스랑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어떤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연출을 할지 되게 유추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대본을 먼저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레퍼런스를 찾고 스토리보드를 마지막으로 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본 작성이 완료가 되었다면은요. 내가 만들고 싶은 유사한 레퍼런스 영상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레퍼런스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 왜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나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미지로 구체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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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할 때 스태프들이 많은 팀원들이 투입돼서 제작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과 의사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게 더 이해도가 쉽게 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획을 할 때 내가 어떤 영상 스타일로 제작을 하고 싶은지 그 유사한 레퍼런스를 보여주면서 팀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은요. 팀원들이 이해도가 높아져서 원하는 제작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실 때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레퍼런스 수집하고 분석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영상 어디서 많이 찾아보시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유튜브, 비메오입니다. 유튜브는 한국이든 외국이든 정말 많은 국가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검색창에 한글로 검색해도 잘 나와요. 하지만 비메오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 사이트라서 한글로 검색하면 영상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실 때 영어 단어로 검색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이 해당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레퍼런스 영상을 찾았다. 그러면 링크를 따로 모아서 수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퍼런스 영상을 찾았으면 링크만 이렇게 모아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좀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톤 앤 매너. 이 레퍼런스 영상의 톤 앤 매너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영상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색감 등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촬영 장소, 촬영에 쓰이는 소품을 분석을 합니다. 굉장히 조금 독특하죠?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레퍼런스를 찾는 게 내가 이 영상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서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레퍼런스와 유사한 느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비슷한 느낌 스투디오를 선정하실 때 비슷한 느낌을 주는 장소를 섭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퍼런스에 사용되는 촬영 소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 하면 해당 레퍼런스 소품은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그대로 뭐 구입하셔도 되고 이거랑 디자인이 조금 더 유사한 걸로 소품을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분석하 분석하셔서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나 제작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영상을 촬영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촬영 앵글 각도는 어떻게 찍었는가. 우리가 레퍼런스 영상은 영상의 화면마다 다양하게 촬영 구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구도가 있다고 하면 따로 기록을 해 놓았다가 아니면 이미지로 캡처를 해 하셔도 돼요. 이미지로 캡처를 해 놓으셨다가 내가 영상을 촬영할 때 비슷하게 구도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시는 느낌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촬영하실 때 도움이 되시니까 촬영 앵글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영상 편집 효과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촬영장에 안 가고 제작만 한다라고 하시면은요. 요거 영상 편집 효과를 유심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편집 효과에 들어가는 거는 자막의 스타일, 그다음에 모션 효과, 장면 전환 효과, 예를 들어서 뭐 천천히 나타났다가 보여지는 건가 아니면 슬로우 모션을 넣었는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요.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요. 제가 실제로
광고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수집했던 레퍼런스들의 이미지예요. 저는 이제 영상 장면 중에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밥을 먹는 영상이었는데 그 밥을 먹는 영상도 정말 다양한 이미지로 찾았어요. 구도는 정말 각 다양한 구도에 맞게 했고요. 정말 실제로 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 구도랑 거의 비슷하게 잡으면서 촬영을 해서 만족스러운 퀄리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분석할 때 텍스트도 좋지만 이미지로 캡처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영상을 제작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영상 기획서를 작성하는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바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스토리보드는 영상을 제작을 하기 전에 그림이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토리보드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는요. 각 장면의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대본이나 또는 뭐 자막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 우리 대본 미리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연출 방법을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스토리보드를 되게 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방법은요. 대본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기 전에 대본을 미리 작성을 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대본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을 그냥 무작정 적어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면서 좀 알려드리자면 짜잔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저는 이제 모델이 대사를 치는 게 아니었고 자막으로만 넣는 거였어요. 이렇게 자막 옆에 이제 그 장면을 적어보는 거예요. 요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자막으로 넣을 거라서 그냥 이렇게 장면을 검은색 배경에 글자가 돋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은 거고 이제 요즘 나는 충분한 휴식을 즐기고 이 자막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생각했을 때 좀 우리가 보통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누워 있거나 친구들이랑 놀거나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시잖아요. 그런 장면을 쭈루룩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작성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앞에 이렇게 이미지 해당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을 무작정 적어 놓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막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막 뒤죽박죽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 순서 영상을 봤을 때 0 초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2 분짜리 영상이다 하면 2 분짜리 영상의 시간 순서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인트로 부분은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침에서 낮 한마디로 이 영상 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서 낮으로 갈 때 첫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즐기고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모습 딱 아침 많이 생각나시잖아요. 아침에 첫 번째 이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어나서 좀 일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는요. 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됐으면 내가 각 장면에 연출하고 싶은 방법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등장인물은 누가 나올 건지, 인물 표정은 어떤지, 대사는 뭐 모델이 등장하면 모델이 대사를 하는지 아니면 자막은 어떤 자막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인물의 행동은 어떤지 이 장면에서 인물을 뭐 차를 마신다거나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선 이제 인물이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는요. 제가 실제로 어 정리를 한 거예요. 실제로 나 혼자 살림 브랜드 영상을 찍을 때
이 장면에서는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 장면에서는 모델이 이 책상에서 노트북을 하는 모습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각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각 장면의 편집 기술들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작성할 때 촬영할 때 좋고요. 영상 제작할 때 좋아요. 자, 첫 번째는요. 촬영할 때 카메라 구도가 어떻게 촬영을 하는가. 그리고 그리고 촬영 소품, 이제 해당 장면에서 어떤 소품을 좀 세팅을 하는 게 좋을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장면에서 효과음은 어떤 게 넣었으면 좋겠고,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뭐 뿅, 삐리링 이런 거, 배경음은 뭐 잔잔한 음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신나는 음악으로 갈 건지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적어주시면 되고, 또는 모션 효과, 뭐 이 장면에서는 좀 천천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잖아요. 뭐 자막 스타일은 조금 더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색깔은 뭐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뭐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스토리보드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은 자막을 넣을 거기 때문에 글자가 강조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글자가 강조되기 위해서 그냥 검은색 배경에 좀 감성적인 폰트로 흰색 글자로 나오면 좋겠다. 뭐 흰색 글자 넣는 그렇게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스토리보드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뒹굴거리는 모습, 뒹굴거리는 모습에서는 무드등, 이제 침대에 뒹굴거리다가 무드등을 켜고, 이때 무드등을 켜는 모습까지는 전체 샷을 보는 거예요. 이제 모델이 전체적으로 방까지 다 보일 수 있도록 전체 샷으로 찍다가 마지막에 무드등을 딱 터치할 때 손으로 클로즈업 하자라고 해서 촬영하는 구도라던 걸 좀 이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제작을 할 때 슬로우 모션을 조금 줘가지고 청소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디테일에 살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넣어 놓았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미지로 좀 표현을 하셔야 돼요. 뭐 앞부분까지 글로 작성하셔도 무방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미지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알아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리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아니고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디자이너가 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는데, 여러분, 저는 컴퓨터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도 그림을 처음 못 그리죠. 이렇게 그림 옆에 내가 그림을 못 그리겠다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을 텍스트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다들 알아볼 테니까.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레퍼런스 분석하실 때 캡처하신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짠 대본에 맞게 이미지를 넣으시면 돼요. 이 대본에 어울리는 각 장면의 이미지를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간이 없고 그림 그리는 게 더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대본을 보면서 레퍼런스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이미지를 넣어서 정리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보드까지 완성하시면 영상 기획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영상 기획서 작성하는 방법이 정말 생각할 것도 많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이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 주제를 멋지게 영상으로 제작하시는 영상 제작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otion Elements.